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김은정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양도세나 이렇게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은 고액의 자산가들의 관심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를 봤더니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배 이상 관심이 폭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왜 이렇게 많은 자산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 전화 02-32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 문의사항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화, 문자는 방송 중에도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의 있으실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RC 인터내셔널의 권호숙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KRC 인터내셔널 권호숙 대표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겪은 지 3년 해가 지나고 있죠. 이제 거의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찾아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도 끝이 난다고 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알려주실 해외 부동산 어디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해외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은 한국 분들이 제일 적당한 지역이 이 나라로 꼽는다 그러면 아마 말레이시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말레이시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말레이시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앵커님은 혹시 말레이시아 가셨나요?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사실 나라를 방문한 적은 없고 경유를 통해서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래서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서말레이시아 쪽으로는 거의 가본 일이 경유, 앵커님처럼 네, 네. 경유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말레이시아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네.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금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은 네. 이렇게 그 부동산 자체가 이 구조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그냥 한국 분들은 보통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을 네네. 우리나라는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렇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 그런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지역이 한국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오. 지역이 바로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조호르 바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르바루 지역. 네, 네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 말레이시아가 저도 좀 의외였는데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3위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보통 유럽이라든지 이런 건 좀 이해가 됐는데 우리 같은 아시아에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네. 그냥 듣고 보는 거가 다였는데 실제로 가서 생활을 해보고 직접 그 나라 국민과 접해보니 행복지수가 왜 높은지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리적인 이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지리적으로 이 지구봉을 보시면 바로 말레이시아 자체가 네네. 적도의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좀 더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당연히 않나요?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더워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름을 한국도 겪고 말레이시아 역시 가서 겪어본 결과는 네. 이 기온의 차이가 1년 내내 사계절이라는 자체가 아침 저녁으로는 24도, 평균 기온이 24도를 유지를 하고 또 오. 이제 한창 더울 때는 32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열대야 여름보다는 아. 훨씬 더 안 덥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다문화적인 이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1순위가 사실 말레이시아가 이 다문화를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환경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거를 직접 가서 보시면 말레이시아는 조금 후진국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가서 보시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손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이 저렴한 물가인데요. 이 물가가 너무나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 노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그 첫 번째 이유랍니다. 유럽이라든지 교통비 또한 뭐 생활비 중에서도 식비 또한 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나라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 중에 이 치안들이 굉장히 불안한 나라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동남아 국가들 중에 네, 특히나.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안이 저는 가서 직접 생활해보고 본 느낌이 정말 치안이 대단히 잘 돼 있다. 네, 그 시스템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시스템을 보시면 왜 치안이 굉장히 좋은지를 아마 한 번쯤은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모든 지리적인 위치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도 부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물류라든지 이 각국의 나라에 수출을 할 때에 무역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적도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거리 정도에 대한 이러한 기간이라든지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왜 국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알라룸푸르 경유로라도 한 번쯤은 답을 가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교육에 대해서 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뭐 네. 이렇게 좀 옮겨보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좀 극찬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경제 상황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경제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근 2년 넘었죠. 그건 이제 3년째 넘어가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은 다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요. 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경기를 보시게 되면 이 성장 속도가 5%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코로나 시점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갔죠. 하지만 또 작년 대비 반등을 3.1%를 했고요. 지금 2020년도는 5%에서 한 6%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예상을 보시면 한 3%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신흥국의 대접을 받았었던 그 시절의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유층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봤더니 1위가 세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금에 대한 좀 절세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세금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해외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만 취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갖고 취득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마음만 먹어도 취득이 가능한 것이 지금 말레이시아 부동산입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세금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부동산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취득할 때와 취득 이후에 세금이 사실은 달라지죠.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을 할 경우에는 이 건설사에서 모든 등록비를 면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등록비 면제라 그러면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보통 주택을 구매를 했을 때에 한 몇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네. 외국인 외국인 구입세하고 MOT라는 이 비용이 나가는 건데요. 그 비용은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네.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들어가면서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굉장히 세금이 높게 부과가 되지만 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 오. 큰 장점이고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매우 큰데요. 네. 세금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유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마찬가지도 네네. 있는데요. 재산세는 아마 이제 1% 미만, 이제 콘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 미만이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하고 종부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한 5년 미만, 5년 이상일 때 차이가 나지만은 제일 커야 5년 미만일 때는 사실은 30%, 5년 이상이 되면 10%, 그 양도 차익이 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크게 비중을 차지 않다는 것이 한국 부동산의 세금하고 조금 완전히 다른 면이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해마다 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세무사분들도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5년 이하, 5년 이상만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당연히 보유를 하면 훨씬 더 절세 효과도 그쵸. 많고 그 보유 기간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세요. 우리는 이전 등기를 한가 동시에 내 소유의 보유가 그렇죠. 되지만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계약하는 취득일로부터 5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세요. 예. 네, 그렇기 더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무료 부동산 설명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부동산은 어떤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면 또 도움이 되실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과거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말레이시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보통 뭐 은퇴를 해서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이 세컨하우스를 준비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냥 보통인 분들이 세컨하우스를 준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노후에는 아무래도 생활비가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 생활비가 저렴한 생활비가 첫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아이들 학교를 이제 생각하시면 한국 교육보다 솔직히 환경이나 이런 교육 자체 시스템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학교를 위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골프잖아요. 이 네, 골프에 대한 그렇네요. 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나 또한 지금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 된 게 투자의 의미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2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 뭐 여러 가지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취득했을 때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 좀 살펴볼까요? 네, 취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한과 동시에 첫 번째는 거주 목적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투자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컨하우스로 내가 준비를 하신 분들은 거주의 목적이 강하시고 두 번째는 이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을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한국에 비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금액 이하를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매매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핫한 부분이 한국도 마찬가지 이 네네. 매매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 금액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를 제가 다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금액이랑 일은 왜 핫한지를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점들만 저희가 좀 꼽아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투자이다 보니까 분명히 단점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무래도 해외다 보면 좀 관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제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이 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업에 떠나가지고 일반인 입장에서 소유를 하고 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에 어떤 점이 제일 애로점이냐 저 겪었습니다. 코로나 인해 가지고 자주 가지를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집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요. 네. 방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현지의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고 현지에 이거를 관리를 하는 전문 업체가 물론 있고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 문제는 서비스 차원에 또한 약간의 요금만 내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 많은 분들이 멀리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지? 자주 못 가니까 그렇죠. 내 집이 어떻게 될까? 네. 이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있을 역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네네.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그리고 서말레이시아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투자를 좀 유념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앞서서 잠깐 어필을 해드렸는데요. 한국 분들은 토지하고 건물이 내 소유로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다른 나라도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지만은 이 토지는 국가 소유고 네네. 건물은 이제 개인의 소유가 이제 될 경우가 있는 것이 프리홀드와 리스홀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이 보통 보면 한국 분들이 거기는 가격이 비싼데 여기는 굉장히 싸던데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 차이를 아셔야 되죠. 그 차이는 리스홀드와 프리홀드입니다. 토지를 소유를 할 수 있느냐, 소유를 할 수 없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문의를 해온 적도 있고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짚어갖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등기라든지 이런 문제든 우리나라의 시스템하고 잠깐 다르다. 근데 더 정확한 거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변호사 직접 하고 주 정부에서 이제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전한 등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네.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좋아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특히나 이 해외 부동산 투자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좀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화 023153-2594번이나 문자 참여 013-3366, 0110번으로 여러분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무료 설명회를 또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 투자 이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6월 25일 오후 2시에 부산 해운대역 5번 출구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열리는데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3153-2594번으로 예약 주셔서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님 하나 여쭤볼까 해요. 부산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언제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설명회를 서울서 하다 보니까 서울 분들은 오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시지만 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는데 또 듣고 싶은 욕망이 많이 크셨어요. 네. 그래서 부산이 이제 지방 순례를 저희가 하는데
부산이 제일 첫 번째로 가게 됐습니다. 아. 부산 분들이 굉장히 또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네. 저희가 매 지역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역을 잘 유심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신 지역에 언제쯤 갈 수 있는지 전화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알아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지역의 부동산 정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당가베이 지역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현 시세는 약 1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 눈길을 끄는 게 앞서서 그 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이 지역은 토지 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인지 좀 금액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한국 분들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네. 소유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근데 금액을 네. 보시면 제가 굉장히 핫한 금액이 제가 아까 조금 뒤에 말씀드린다는 이유가 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네. 이제 당가베이라는 지역은 왕들이 사는 마을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왕가가 네. 같이 있는 마을이고 이 상업시설 이런 게 다 잘 돼 있는데 중요하고 또 핵심 포인트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 코로나로 인한 자금 회수 차원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넘기는 좋은 찬스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하는 가격보다는 굉장히 50%, 40~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과연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의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지역 왜 투자를 안 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당가베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입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당가베이는 이제 조호르바루를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스칸다 지역 중에서 보시게 되면 존 A에서 D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조호르바루 당가베이는 존의 A 지역입니다. 그 존 A 지역은 특히나 보시면 우리나라도 업무 지역과 상업 지역이 특별한 곳이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국가 전체에서 밀어가고 협력하며 굉장히 앞서서 개발이라든지 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일으키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랑 금융, 상업 중심 센터에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금융센터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모든 입지 조건이 굉장히 가운데에서 반경 20분, 30분이 넘어가는 이러한 지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학교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뭐 레고랜드도 들어보셨겠죠? 네네. 레고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래도 제일 좋은 이 큰 대형 쇼핑몰이 또 몰려서 10분 내 20분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러한 입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병원 시설은 어때 이런 문의도 많이들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전문 의료기관까지 가까운 근절에 입지를 하고 있고 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은 싱가포르까지 당가베이에서는 1.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그럼 옆 블럭 아니에요? 그 정도면? 바로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네. 싱가포르입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뭐 창이 공항이라든지 세나이 공항 이런 데도 굉장히 가까이 입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레이시아 당가베이 지역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있다면 좀 몇 가지 팁 좀 주시겠어요?
네, 많은 정보는 있지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가보지 않고 이게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이제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게 말레이시아는 알고 보면 정말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정말 신비스럽고 정말 그 문화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데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앞서기 전에 누구나도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네.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 그리고 학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저는 한국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는 거하고 그 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아닌 여름이라는 거 차이 네. 이외에는 모든 것이 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더 우수한 환경까지 갖고 있다는 것에 부동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대표님의 조호르바루 당가베이 지역의 주상 복합 아파트 현재 시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보통 이제 투룸이나 방이 2개, 방이 3개, 방이 4개 이런 구조는 보편적인 이제 구조죠.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는 방이 2개면 화장실도 2개, 방이 네. 3개면 화장실도 거의 3개, 방이 4개면 4개, 방 개수하고 화장실 개수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사에서는 현금 회수 차원에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원래 투룸 가격을 보시면 2억 중반 이후의 가격과 3억 중반 이후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금액을 보시면 1억 3천대에서 4천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할인폭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기회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써리룸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대 중반 가격 5억대까지 이렇게 중반 가격에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2억이 안 되는 가격에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름도 평으로 보시면 41.5평인데요. 41.5평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형을 의미를 하지만은 네. 말레이시아는 실질적인 면적이 41평이기 때문에 실평수인 것 네, 같아요. 굉장히 크게 나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을 보시면 5억대, 6억대까지 나가는 이러한 콘도가 실질적으로는 2억 중반 가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하지만은 거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개념이 명칭이 콘도라고 말하기 네네. 때문에 실제 평수가 그 실면적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싶습니다만은 정말 기회 왔다고 보시고 위기를 회복하시면 부동산에 관심만 가졌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고객이 된 것처럼 오늘 정말 팔랑팔랑하면서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권호숙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지역에 대해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